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추석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인데요. 명절에 이렇게 좀 이제 겨냥해서 많이 준비를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되긴 되죠. 선물을 사기 전 청탁금지법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떠난 분들 많으시죠. 그 고향 가는 손길마다 선물 한 보따리씩 들고 떠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선물 살 때 혹시 고민되지 않으셨어요? 가서 만나는 친척이 교사인데 혹은 공무원인데 이거 선물 5만 원 넘어도 되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궁금증들 말입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많은 문의사항이 들어온답니다. 김영란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의사항들이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것들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 해석과 박주미 서기관 연결을 해보죠. 박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제 명절 즈음 되면서 이 국민권익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네.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뭡니까? 일단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한 금품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법인데요. 예.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공직자가 아닌 분에게 선물을 줄 때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으니까 5만 원 이하만 줘야 되는 건지 또 공직자에게 선물은 일체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5만 원 이하만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나도 공직자가 아니고 받는 사람도 공직자가 아닌데 네. 그런데도 5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런 문의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제 저희가 청탁금지법이 받는 공직자에게 금품수수를 제한하지만 이제 주는 분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아닌 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네, 선물에 관한 부분, 네, 공직자냐 아니냐 뭐 이런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사례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주부예요. 주부인데 추석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중에는 공직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선물을 해야 하나요? 일단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친구, 가족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할 때는 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분들 사이이기 때문에 전혀 제한이 없이 선물을 자유롭게 주고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나도 공직자 네. 아니고 그쪽도 네. 공직자 아니면 아무것도 네.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다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받는 친지나 뭐 이웃 중에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골치 아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친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주고받는다고 하면 그건 청탁금지법에서 이미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민법상 네네.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네, 공직자여도 뭐 교사여도 언론인이어도 다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럼 민법- 친족이 어디까지가 친족이죠, 민법상? 네, 민법 777조에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래서- 당연할 거고 네. 그러면 네. 4촌 이내에 뭐라고요? 인척. 4촌 이내 인척이면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8촌의 혈족, 4촌인의 인척을 예를 들면 네.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뭐 이런 관계에서 주고받는 선물이라고 하면 예. 이때도 역시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친가 쪽, 혈족 쪽으로는 8촌까지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공직자여도 김영란법 대상자여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셔도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럼 친인척은 해결됐어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 친구 사이라고 해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분 관계가 도토히 있어 왔던 관계고 예.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라고 하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저희가 5만 원이 넘는 선물이 가능한데요. 네. 친구라도 친구가 공직자예요. 친구가 혹은 네. 언론인, 친구가 교사인데 네. 어렸을 적부터 두텁게 우정을 쌓아온 사이라면 상관이 없다. 네. 근데 이때 제한 하나는 직무 연관성이 없어야 돼요. 네. 나하고 직접적인.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네. 두터운 우정을 쌓았는지 어렸을 적부터 알긴 알았지만 얕은 우정인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친분 관계가 두텁냐 안 두텁냐 이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지 거기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친구 사이에 전혀 정말 관련성이 없이 뭐 예를 들면 저는 제약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예. 제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뭐 대학회사 업무랑 학교 교직 공무원에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요. 예. 그런 경우로가 하면 직무 관련성이 아예 없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아, 5만 원이 넘는 선물, 가능하군요. 100만 원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제약회사에 다니고 계시는데 네, 친구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의사라고 합시다. 네, 그 대학병원 의사요. 왜냐하면 네, 대학병원의 그 의사는 선생님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자잖아요. 네, 네.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대학병원 의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탁금지법 적용이 대상이 되는 공직자이고요. 예, 예. 근데 제약회사 직원하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 관련에 있어서 뭐 구매가 진행되다거나 납품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관성이 그래서 있죠. 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친구 사이고 그러한 관계가 전혀 없이 오고 가는 선물이라고 하면 역시 여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관계에 지금 얽혀 있고 구매가 진행 중이거나 납품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친구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럴 때는 네네 제약회사 직원하고 대학병원 교수인데 친구 사이인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연관성이 앞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그 제약회사랑 이 대학병원이 뭐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 거라든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없는 걸로 네. 본다. 네, 그러니까 직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뭐 그런 업무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만으로는 직무 연관성이 바로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가능성만으로는. 예, 그냥 친구 사이에서 오고 가는 거면 일반적인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이제 거예요. 예외적으로 예, 그런 예. 계약 관계가 진행 중이라고 할 때는 예. 그때는 직무 관련 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도 계속 헷갈리는 네,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약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 가능성만으로는 연관 가능성만으로는 친구 관계에서 안 되진 않는다. 네, 네, 그럼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네, 친구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제약회사 직원하고 대학병원 교수 지금 네. 현재의 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연관성은 네.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뭐 잠재적 가능성은 있기는 있지만, 근데 지금 그냥 일반 친분 사이가 전혀 없다고 하면, 예, 예. 이제 제약회사랑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 대학 교수, 대학교 의사와는 직무 관련성이 뭐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에 하신 의료진하고 직무 관련성이 다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제약회사 네. 이름으로 선물이 나갈 네. 경우. 제약회사 이름으로 선물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약회사가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청탁금지법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또 이제 그거는 다른 개별 법령에서도 뭐 리베이트를 금지한다거나 예, 그런 예. 개별 법령에서 좀 금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긴 5만 그런 원 건- 적용된다고 네, 봐야 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가족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어요.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무원, 언론인, 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어떤가? 이때는 아무 상관없는 건가? 5만 원 넘어도? 그건 이제 주는 사람이 공직자라는 그런 부분이고, 예. 결국에 이제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지가 가장 1차적인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닌 친지, 친구, 이웃, 연인 이런 사이라면은 예. 역시나 제한이 없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고 했을 때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똑같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5만 원이 넘는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고, 예, 예.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이제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 범위에서 예. 5만 원까지 가능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이 기준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주는 사람은 네네네. 상관없고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네. 사기업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5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전혀 아닌 거죠. 일반인이니까. 그렇죠. 네네. 일반인입니다. 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 해석가의 박주미 서기관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추석 맞아서 선물하려는 분들, 식당 가서 뭐 사드시려는 분들, 또 뭐 돈을 건네시려는 분들에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고 짧은 팁을 주신다면요. 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품을 받으시는 분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법 자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도 풍성하게 선물을 주고 받으셨으면 합니다. 예. 친구, 친지, 아까 팔촌, 사촌 이런 관계라면 상관없이 많이 우리 농수산물 이런 것도 선물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350 기준을 바꿔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권익위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죠. 현재 전문 연구기관에서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예. 또 이러한 분석 내용, 그다음에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 부정적 영향 모두 종합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또 뭐 어떻게 좀 변경을 해야 되느냐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다 고려해서 연구 조사 중이랍니다. 하실 일이 많네요, 서기관님.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좋은 쪽으로 결론 나도록 열심히 좀 연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 해석과 박주미 서기관이었습니다.